매달 이렇게 할부금이 걸려있어. 매달 이거를 내려고 살아. 부모님으로부터 일찍 경제적 독립을 했어요. 솔직히 돈 모으기가 어려워. 20대 때 번 돈은 그냥 다 쓰자. 어차피 내가 벌어봤자 요만큼이다. 그러니까 아예 든든한 통장이 없을 바에는 든든한 나를 만들자 했던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, 그랭이들. 요즘 물가 상승률이 미친 거 알죠? 뉴스 보니까 고물가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의 소비가 둔화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혼자 사는데도 장을 보다 보면 10만 원은 그냥 우습게 나가더라고요. 치킨이나 피자 이런 것도 기본 뭐 3, 4만 원 이러니까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20대들은 더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여러분, 저 물가 미친 나라에서 살아남은 사람인 거 아시죠? 저 월급 150만 원으로 시작한 거 알죠? 월세가 70만 원 정도 했으니까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정말. 그래서 이런 고물가 시대, 이 돈의 결핍이 있을 때 저는 어떤 소비 철학을 가지고 살아갔는지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. 제가 예전에 한 얘기 있죠. 저는 돈과 시간을 동일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소비하는 것만큼 내 시간과 에너지를 뺏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제가 100만 원을 쓰면 100만 원이라는 만큼의 시간과 에너지를 뺏기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이 100만 원을 벌 때 얼마나 걸리는지를 생각해 보세요. 누구는 한 40시간 걸리고 100만 원 벌 때, 누구는 4시간 걸릴 수도 있고, 또 누구는 40분 아니면 4분 걸리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. 100만 원짜리 물건을 살 때 내 일주일의 시간과 에너지を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꼭 생각해 봐야 돼요. 그래서 이 점을 생각하고 들어봐 주세요. 그래서 제가 20대 때 지향했던 소비 첫 번째는요, 남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소비예요. 제가 작년에 봤던 뉴스 중에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있는데,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돈이 많이 드는 한국 청혼 문화가 결혼의 장애물이 된다고 비판을 했어요. 그러니까 한국은 호텔 스위트룸에서 명품 가방을 주면서 청혼하는 걸 선호한대요. 이를 SNS에 자랑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런 기사 제목도 있었어요. 대한민국은 어쩌다 명품 소비 세계 1위 국가가 되었나. 물론 그만큼 우리나라 경쟁력이 올라갔구나 할 수 있겠지만,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역시 한국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에 많은 신경을 쓰는 것 같다 생각했거든요. 저도 제 과거를 이제 돌아봤을 때 유학생 친구들이랑 다니면서 아무래도 이제 씀씀이가 차이가 나요. 괜히 이제 막 주눅들기 싫으니까 친구들 쇼핑할 때 나도 괜히 물건 하나 사고 막 이랬던 것도 기억나거든요. 근데 생각보다 그 사람들은 남한테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. 그냥 찰나의 순간이더라고. 좋은 거 먹네, 좋은 곳에 갔네, 뭐 좋은 거 입네, 딱 이 정도거든요. 왜 그랬지 그때? 약간 인스타나 그런 데도 올리셨어요? 허세는 아니었는데 저는 허세 부릴 만한 값도 안 됐고, 근데 그게 이제 저의 두 번째 지향하는 소비였는데, 유행을 쫓아서 소비한 것들이에요. 인스타그램 보면은 요즘 뜨는 브랜드들 아니면 요즘 뜨는 핫플레이스들이 이렇게 되게 잘 보이잖아요. 그때 인스타그램에 막 트레저 매거진이라는 티셔츠 이렇게 로고 이렇게 크게 있는 것도 되게 유행했었고, 안티 소셜 클럽이라는 이렇게 문구 뒤에 이렇게 크게 박힌 이런 것도 막 유행해서, 근데 또 약간 스케이터 보이 병에 걸려가지고, 근데 내가 진짜 이게 왜 좋지? 왜 이곳에 가고 싶지? 왜 이걸 갖고 싶지? 이런 생각은 그렇게 안 하고 막 따라갔던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내가 약간 뭘 따라가는 그 물고기 떼 한 마리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막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에너지도 쓰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거를 좀 지향하기 시작했죠. 그때부터 이제 막 제 인스타그램 피드 보면은 이게 어떤 브랜드야?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입고 올리거든요. 근데 그게 다 그 빈티지 옷들이에요. 막 유행하는 것들이 아닌 내가 진짜 좋아하고 내가 입고 싶은 거, 내가 갖고 싶고 이런 거를 조금 더 사기 시작했어요.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쌌고. 그리고 세 번째는 할부로 나누어서 구매한 것들. 경제활동을 이제 막 시작하면은 신용카드라는 걸 만들어요. 은행에서 자꾸 권유를 해. 뭐 쓸수록 막 포인트도 쌓이고 심지어 페이백도 되게 잘해주고 쿠폰도 나오고 할인도 되니까. 근데 진짜 무서운 거는 할부라는 애들이에요. 할부를 왜 할까요? 당장 돈 쓰기도 싫고 다달이 내면 조금 내니까. 그래서 매달 이렇게 할부금이 걸려 있어. 매달 이거를 내려고 살아. 그러다 보면 내가 진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. 전 자유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니까. 그래서 저는 이거를 굉장히 확실히 정했어요. 내가 일시불로 살 수 없는 건 부동산 빼곤 다 사치다. 이 명언 아닙니까? 차도요? 차도 마찬가지죠. 만약에 내가 뭐 노트북을 사고 싶어, 아니면 핸드폰 사고 싶어, 그럼 몇백만 원이 나가잖아요. 큰 돈이 내 통장에 확 주는 게 보이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경각심을 갖게 되거든요. 이 할부라는 애들이 무서워.
그러니까 야금야금 빠져나가니까 경각심은 안 갖게 하고 그리고 씀씀이는 쉽게 나가고. 아 근데 그 얘기를 들었어. 헬스장, 운동, 막 PT 이런 거는 할부하는 게 좋다고는 하더라고요. 왜냐면 갑자기 문을 닫을 수도 있잖아. 근데 저는 보통 일식을 합니다. 지금도 지키고 있는 소비 철학이에요. 그럼 이제부터는 제가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는 이제 소비들인데, 첫 번째가 경험과 배움에 투자한 거예요. 부모님으로부터 일찍 경제적 독립을 했어요. 그러니까 솔직히 돈 모으기가 어려워요. 사실 20대 초중반에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으러 다니는 친구들은 사실 자기가 벌어서 하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예요. 대부분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거잖아요. 사실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내가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따라갈 수 없을 바에는 그냥 아예 모으지 말자. 그래서 저는 진짜 단호하게 20대 때 번 돈은 그냥 다 쓰자. 어차피 내가 벌어봤자 요만큼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진짜 다 썼어요. 사실 완전 다 쓰진 않고 딱 30대가 됐을 때 내 통장에 4천만 원 들어있었어요. 제가 앞에서 말했던 그 지향하는 소비 세 가지 빼고는 그냥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배우고 싶은 거 배우고 내가 할 수 있는 거에서 최대한 경험하고 내 능력을 키우자. 왜냐면 그래야 내가 부모님 딱지 떼고 그 친구들과 다이다이 뜰 수 있는 거예요. 제가 만약에 그 친구들을 막 따라다니면서 그 친구들 소비하는 만큼 소비하고 그들만큼 통장이 있으려고 내가 막 돈을 막 모았어요. 그리고 내 능력치를 안 키워. 내가 경험하지 않아. 그러면 그들은 예쁘게 살아도 든든한 통장이 있잖아. 나 없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아예 든든한 통장이 없을 바에는 든든한 나를 만들자 했던 것 같아요. 내가 만약에 돈을 모으려고 했으면 절대 못했겠죠. 그러니까 호주를 어떻게 가? 미국을 어떻게 가? 그 시간에 취업하고 승진하는 데 필요한 영어 공부를 더 했겠죠. 그래서 그때 배우고 경험한 걸로 지금 먹고 사는 거예요. 근데 그게 없었으면 드로우핸드도 없었고 럭키드로우라는 책도 못 썼을 거고 내가 강연을 해도 무슨 얘기를 해. 풀 썰이 없잖아요. 근데 그 경험이라는 게 어떤 경험? 뭐 어떤 배움에 투자를 해야 후회하지 않을까? 그냥 내가 끌리는 거. 근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. 나 저거 배워보고 싶은데 저걸 배우면 저게 나중에 돈이 될까? 그런 생각 안 했어요. 그냥 내가 배워보고 싶으면 가고 가보고 싶으면 가고 살아보고 싶으면 살고. 근데 그걸 진짜 20대 때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거 너무 자유로울 땐 20대야. 그립다. 지금도 저는 자유롭게 삽니다. 지금도 경험하고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건 지금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중고를 적극적으로 소비한 건데 중고 물건밖에 답이 없었어요. 옷도 이제 중고로 많이 샀고 가구도 중고로 많이 샀어요. 차도 중고로 많이 샀어요. 새 차가 아니라 중고차를 사서 좋았던 거는 같은 값으로 선택의 폭이 더 넓다는 거였어요. 저는 돈이 없으니까 당연히 새 차를 살 수도 없었지만 중고차 중에서도 그래도 이제 내가 골라서 살 수 있는 거예요. 저는 돈도 없는데 어떤 로망이 있었냐면 블랙 SUV를 너무 끌고 싶었어요. 그래서 그때 탔던 차가 2007년 닛산 엑스테라라는 차였고 99년산 렉서스 RX300이란 차를 탔었고 그리고 08년 닛산 로그라는 검은색 SUV들을 탔었는데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 한 400에서 500 정도 주고 샀었어요. 일시불로 그때도. 그리고 중고차를 타면 좋은 게 감가상각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차는 이제 출고가 되면 1년 동안 감가상가가 제일 많이 돼요. 차종에 따라서는 거의 1년 동안 반값이 되는 차도 있어요. 한국 차들은 뽑은 지 7년 정도 되면 3분의 1 가격이 된대요. 근데 중고차를 사면 그런 걱정 없이 이미 감가가 된 차를 저렴하게 구매하는 거니까 잘만 고르면은 내가 타고 싶었던 그 나의 로망 그런 차도 이제 탈 수 있는 거죠. 이 시점에서 헤이딜러 광고 영상 보고 오시죠. 차 샀습니다. 새 차는 아닙니다. 새 차에서 새를 뺐더니 물론 이 새는 아닙니다. 엄청나게 넓은 선택지가 있더군요. 그리고 이건 제가 고르고 고른 중고차. 왜 안 사요 중고차? 사는 세계가 바뀌는데. 무튼 이건 중고차를 새로 고치는 중인 헤이딜러 광고입니다. 이번에 헤이딜러에서 새로 런칭한 캠페인 광고인데 너무 재밌지 않아요? 새 차에서 새를 뺐더니 중고차라는 넓은 선택지가 생겼다. 딱 제가 미국에서 중고차 타고 다닐 때 느낌이에요. 저는 미국에서 조금 오래된 중고차를 타고 다녔어요. 아니 근데 이게 좀 의미부여를 하자면 흔한 차가 아니라 뭔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니크한 차를 타고 다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좀 좋더라고요. 완전 클래식하잖아요.
그래 이거는 오래된 차가 아니라 클래식카야 이러면서. 근데 미국에서 제가 그런 중고 물품들을 사고 중고차를 사고 이런 버릇이 있으니까 지금도 돈을 좀 더 벌게 됐다고, 함부로 소비하지 않게 된 아직도 그 소비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게 좀 장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지금도 차가 없잖아요. 근데 이번에 헤이딜러 광고가 들어와서 오랜만에 차를 좀 구경을 했거든요. 차를 팔고 차를 사는데도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. 중고차 숨은 이력 찾기 기능이 있어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중고차 매물의 과거 이력을 조회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수리나 정비를 몇 번 했는지 투명하게 볼 수 있으니까. 그 렉서스 99년산 그 차를 사실 200만 원 주고 샀거든요. 제가 친구도 데려가고 영상을 진짜 많이 보고 다 막 뚜껑 열어보고 밑에 배기구 확인하고 막 타이어 확인하고 막 별의별 거 다 했단 말이에요. 그렇게 엄청 꼼꼼히 봤다고 생각했는데 한 달 만에 고장난 거예요. 그 수리비가 200만 원 들었어. 그러니까 중고차 살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이런 거잖아요. 이런 부분을 그 헤이딜러에서는 세세하게 알려주니까 되게 신뢰가 가더라고요. 이외에도 그 중고차 딜러분들을 엄격히 관리하거나 부당한 감가에 대해서도 보상해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. 그 IT 기술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시장을 투명하게 바꾸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브랜드였어요. 그리고 제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는 소비 세 번째는요, 건강을 위해서 소비한 것입니다. 건강하게 먹고 건강하게 운동하는 게 돈을 제일 아끼는 거더라고요.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 병원 가야지, 약 먹어야지, 일 못하지, 돈 나가고. 그리고 정신건강도 마찬가지야. 내가 지금 조금이라도 더 벌고 더 아끼자고 아둥바둥 스트레스 받잖아요. 나중에 번아웃 오고 지쳐가지고 일도 못해요. 그러면 더 벌지도 못하는 거야. 그리고 운동도 꾸준히 하면 정신건강에 진짜 좋지만 내 몸의 태가 좋아지고 내 몸이 좋아지고 내 피부가 좋아지고 그러잖아요. 그럼 막 치장 안 해도 되고, 그러면 그게 진짜 돈을 버는 거예요. 그래서 저도 돈이 아까워서 막 싼 거 먹고 돈 더 벌려고 막 정크푸드 먹으면서 막 외주일 엄청 많이 하고 막 이랬거든요. 근데 그러니까 결국 아프고 고생하고 나서야 아, 내가 직접 만들어서 해먹고 운동하고 이런 관리하는 게 오히려 돈을 더 아끼는 일이구나 생각했어요. 자, 그래서 오늘은 제가 20대 때 했던 소비에 대해서 어떤 걸 후회하는지 어떤 걸 후회하지 않는지를 나눠봤어요. 정말 요즘처럼 고물가 시대에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, 사실 막 이건 쓰고 이건 쓰지 마라, 사실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. 각자 뭐 소비 철학이 다르니까. 다만 나만의 소비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맞게 현명하게 살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다, 아 쟤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. 안녕.